자, 정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의 기본 개념. 자, 정관은 이제 발을정, 벼슬관 자를 쓰게 됩니다. 뭔가 이 뜻만 봐도 굉장히 좀 올바른 모습 좀 있죠. 올바른 모습. 약간 이제 모범생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간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오행을 말한다. 즉 나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기운, 사회적 규범과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규범과 책임. 자, 명리에서는 정관을 정통적인 권위와 질서를 나타내는 별로 본다. 그건 십성으로 본다. 자, 이제 비견급제 이제 나라고 뜻하면은 나와 이제 반대되는 오행이 요 관성입니다. 이 관성은 나를 극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목 오행이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은 이제 금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화다, 그럼 나를 극하는 오행은 수. 내가 토기운이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은 이제 목이 되겠죠. 내가 금이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은 화기운. 내가 수기운이라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은 이제 토기운. 이런 식으로 나를 극하는 극을 하는 오행이 이 관성입니다. 특히 관성 중에서 이 음양이 다른 오행을 이 정관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나를 이제 극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성은 기본적으로. 자, 그지만 정관은 조금 더 안정된 스트레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목표는 이 재성을 취하는 건데, 이 재성은 이 관을 생해줍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이 돈을 추구하면은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의 목표를 취할 때는 곧 이 스트레스와 힘듦 또 같이 따라온다. 대신 그로 인해 고생 끝에 낙이란 말이 있죠. 자, 관성이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명예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이 뜻하는 것은 규칙이 있고요. 책임, 직위, 명예, 이 사회적인 평가가 따라옵니다. 자, 정관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상징을 봤을 때는 공무원이 있고요. 공공기관, 회사 조직, 법과 규칙, 상사, 국가 권력. 자, 이걸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봐서는 직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직을 뜻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소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규범을 뜻하다 보니까는 이 안에는 법이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고요. 한편은 국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직장, 직위, 명예, 책임, 도덕성. 그렇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직장, 조직, 이런 테두리가 있다면은 이 안에서는 나의 직위가 있을 수 있고요. 명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의 책임감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남녀 관계에서는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을 뜻하고요. 또는 남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남자 사주에서는 직장, 명예, 자식을 뜻합니다. 물론 여자 사주에서도 직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대사에서는요. 남자한테는 자식을 뜻한다. 자, 정관이 좋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뭔가 이제 정관은 이런 뭐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나의 뭐 명예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게끔 해주는 존재감을 알리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죠. 그 정관의 목적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관 입장에서는 나란 존재는 재성입니다. 정관 입장에서는 나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쓰임이 많다. 나의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관의 성격적 특징은 이제 긍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예의와 규칙을 잘 지킨다. 자, 긍정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제 정관이 있고 이제 편관이 있죠.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회피로 발동이 되겠지만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또는 명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게 발현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관성이라는 것은 나의 이런 발판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점프를 위로 높게 뛰어야 되는데 이런 내 바닥, 발판 또는 벽을 치고 올라갔을 때 난 높게 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성들, 특히 정관은 나의 이유이자 명분이다. 내가 높게 올라가기 위한, 명예를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한 이유와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면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FM적인 그런 모습을 좀 가질 수가 있죠. 좀 철두철미하게 나는 딱딱 이걸 해야 돼. 항상 내 마음속에는 그런 압박감이 조금 존재할 수가 있어서 항상 책임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회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의와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예의와 규칙을 어긋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의를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싫어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조직 생활에 강한 면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직 생활이 굉장히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예의와 규칙을 잘 지키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뒀을 때 굉장히 책임감 높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거는 약간 수동적일 수도 있어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도덕성이 높다.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동적인 특징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고요. 신중한 판단을 하고 사회적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런 분모를 봤을 때는 조금 눈치를 잘 볼 수도 있어요. 남 눈치를.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이런 게 뭐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남 눈치 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좀 잊고 살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 자, 직장으로 공무원이 딱 어울리죠. 그러면 공기업에 종사하는 것도 괜찮고, 대기업에서 이런 관리자 역할, 책임감 있게 하는 이런 모습도 좋고요. 법조계, 기본적으로 이 관성들은 좀 법조계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법조계는 정관보다도 요 편관, 칠살 이런 오행을 쓸 때가 좀 더 어울리긴 합니다. 뭔가 좀 강력해야 돼요. 좀 단호하고.
자, 이러한 제도권 직업과 잘 맞는다. 자, 정관과 재물 관계를 보면은, 자, 정관은 직접적인 재물은 아니지만 재물의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자, 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돈은 이제 재성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는데, 얘들 통틀어서 이제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은 이제 타인이죠. 이 타인은 재성을 노립니다. 이 비겁들은. 그 다음에 이 재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관성들이에요. 정관, 평관. 얘들이 이 비겁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재성의 보호를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관, 평관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경찰 같은 느낌도 있어요. 나의 재물과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또는 지켜준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은 식상은 재성을 생겨주고요, 재성은 관성을 생겨줍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식상은 나의 능력이 되겠죠. 이 능력은 곧 돈을 창출하고요, 돈을 창출했다면은 이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는 직위와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정관이 좋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꾸준한 수입,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 자, 이런 형태로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재성이 관성으로, 얘가 이제 생해주니까는 이걸 이제 설기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돈이 이 관성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관성이 오히려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 하나만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이 재성이 관을 생해줌으로써 생기는 이 돈이, 이 액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재생살 막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재생살 구조가 나의 뭐 건강이나 다른 기타 등등 좀 안 좋게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오히려 굉장히 큰 돈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단순히 재성만 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니라 이 관성도 돈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정관형이 재물을 갖고 있는 특징은 큰 돈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다. 월급형 재물이다. 명예에 함께 들어온 돈이다. 그래서 정관이 강한 사람은 사업형보다는 직장형 재물 구조가 많다. 자, 이 부분은 일단 뭐 의미적으로만 이러하고 그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 오히려 정관이라 해도 이 관의 압박이 좀 심하면은 오히려 직장 생활을 안 해요. 또는 정관 자체가 있는데 이 정관이 힘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도 직장 생활을 안 합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정관이 있다 해가지고 나는 공무원 사주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정관을 내 사주에서 얘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관을 쓰는 사람이 사업형인 분들이 있다. 만약에 정관을 쓰는데 사업형이다, 근데 만약에 연월에 있다, 그럼 뭐 국가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유리한 면모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이 많을 때 특징. 정관이 사주에 많으면 규칙과 통제가 강해지는 구조가 된다. 자, 긍정적으로는 매우 성실함, 책임감이 강함, 사회적 성공이 가능함, 조직에서 인정받음, 리더 역할도 가능. 자, 이것도 뭐 사주 구조가 항상 중요하게 합니다. 사주 구조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관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이러하다. 자, 부정적 특징으로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스트레스가 많다, 규칙이 얽매임, 타인 평가에 민감하다, 완벽주의, 자기검열, 도덕적 강박.
자,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 이제 남 눈치를 좀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 발휘되면은 나 자신이 허세나 이제 허례허식 이런 쪽으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남이 봤을 때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을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이 약하거나 없을 때 특징. 정관이 약하거나 없으면 통제와 규율이 약한 삶의 패턴이 나타난다. 아무래도 이제 정관이 약하다는 거는 이런 비겁이나 좀 식상이 강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인성이 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성이 너무 강해도 문제는 이 관성들을 다 설계시키죠. 한마디로 쓰임이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뭐 인성이 너무 강하면은 약간 나 위주로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겁과 같은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비겁은 정말로 나 하고픈 대로 내 자유의지를 마음껏 펼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식상 또한 강하면은 이 정관을 부수죠. 이걸 뭐 배신시킨다, 파괴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규칙이나 규율을 나는 극도로 싫어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야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적 특징을 보면은 자유로운 성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규칙을 싫어하고 조직 생활이 어렵고 권위에 반감을 갖는다. 자, 긍정적 특징으로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틀을 깨는 사고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책임감이 부족으로 보일 수가 있고 직장생활 지속이 어렵고 사회적 평판에 관리가 약하다. 남 눈치를 많이 본다. 자, 정관이 약하다는 거는 무언가 이 정관을 부수는 그런 오행이 있겠죠. 정관을 가장 잘 부수는 오행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상관, 경관, 위와 백단. 상관, 경관은 아주 흉하다. 백가지 흉한 일이 있다. 아주 안 좋다.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옛날 말이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는 이 상관을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가 이 상관 경관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뭐 상관이 정관을 깨면은 뭐 규칙을 어긴다, 뭐 규율을 어긴다, 뭐 말을 뭐 험하게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저로 인해 보면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뭐 무조건 상관이 경관 친다서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주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상관 경관이 잘 발휘되면은 이 창의적이고 이런 틀을 깨는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창의성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누가 보면 뭐 잘난 체 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나머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만이라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획이나 아이디어 내고 이러는 것에서는 조금 많이 능통한 그런 경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 뭐 틀을 깨다 보니까는 이런 조직 생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때도 뭐 사람들과의 마찰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조직이랑 틀 자체가 확실히 그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더 내가 자유롭게 일하면은 그게 더 잘 맞는 그런 성향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제가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 제약이 생기는 순간 약간 이런 자유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못하게 되니까는 그때는 제가 약간 답답함과 막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약하면은 이런 면모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지속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 직장으로는 이제 프리랜서가 좋고요. 예술적인 직업, 창작, 사업 이런 게 좋습니다.
자율성이 높은 직업이 잘 맞다. 자, 한마디로 이제 정관은 나를 통제하면서 사회 규칙과 책임입니다. 자, 좋게 쓰이면은 명예, 직위, 안정적인 삶이고요. 과하게 쓰이면은 이제 스트레스, 규칙에 묶인 삶. 너무 정관이 없으면 자유롭지만 조직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다. 자, 정관이라고 해도 이 편관처럼 스트레스는 존재합니다. 무조건 정관이라 가지고 안정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정관 역시도 정관이 겹쳐버리면은 이게 이제 중관이다, 이제 중하다 해서 이제 관이 무거워졌다. 그러면은 편관처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일간을 보면은 그 이제 양일간이 있고요. 이제 음일간이 있겠죠. 자, 양일간은 이제 갑, 병, 무, 경, 임이 있겠죠. 자, 갑의 정관은 이제 신금이 되겠고요. 병화의 정관은 개수가 되겠죠. 무토의 정관은 이제 을목이 되고요. 경금의 정관은 이제 정화가 됩니다. 임수의 정관은 이제 기토가 되고요. 자, 양일간의 요 정관들인데 무조건 정관이라 가지고 안정된 스트레스다, 꼭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이 양일간들은 요 정관들을 굉장히 약간 싫어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이제 음간들은 을, 정, 기, 신, 개가 있죠. 자, 음일간들의 이제 정관을 보면은 을목한테는 이제 경금이고요. 정화는 이제 임수, 기토는 갑목, 신금은 병화, 개수는 무토가 됩니다. 자, 얘네들 특징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제 합의 구조로 돼 있어요. 을경합, 정의합, 갑기합, 병신합, 무기합. 그래서 이 음간들은 정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대로 양간들은 이 정관을 조금 회피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음간들은 정관을 굉장히 반기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상황이 있기도 해요. 얘는 반대로 경금이 을목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금 자체가 너무 강직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을목은 이 경금이 이 을목을 자르는 그런 모습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예외상이고, 나머지 음간들은 조금 정관을 반깁니다. 물론 그때서 뭐 을목이 아예 반기지 않는 거 아니고, 이것 또한 사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해서 무조건 다 반기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오히려 회피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잘 봐야지, 단순히 이렇게 뭐 암기식으로, 사주는 암기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암기를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느끼고서는 실제에서는 좀 유연하게 좀 응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주 명리는요. 단순히 뭐 글자만 가지고 근데 몇 글자 암기했다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주 공부는 내가 계속 겪어보고 경험하고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실제로 적용시켜보고 삶에서 겪어보고 거기서 또 얻어내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뭐 단순히 이렇게 막 글자만 나온 거 가지고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감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일단 의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음간들도 이 관성이 정관이라 해도 너무 과하면 힘들고, 양간들도 내 구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관 또한 잘 받아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양간들은 이 정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정관이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나 느낌이 조금 이제 모범생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런 사회 법규나 질서, 예의,
이런 걸 좀 잘 갖추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정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 모범생 같은 느낌을 좀 풍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관을 내가 내 사주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 글자만 있다고 해서 모범생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사주에서 이 정관을 바라보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정관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뭐 공기업이다, 뭐 공무원이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정관을 내가 정말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능하느냐. 이걸 쓰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성이 필요하겠죠. 인성으로 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이상생, 살인상생으로 나에게, 일간에게 들어오게끔 해주는 모습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또 여기서도 무조건 정관과 인성, 글자가 있다 해서 나는 공무원이야, 나랏밥 먹을 수가 있어,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정관과 인성의 위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정관은 길신에 들어가면서 조금 이뻐라 하는 글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정관은. 그러니까 뭐 정관이 뭐 하나쯤 있는 것도 뭐 괜찮기도 합니다. 자, 모범생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정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너리였습니다.